1992년 9월 18일 대한민국 대구에서 태어난 김용빈은 32세의 남자로 김치 땅의 대도시 중 하나에서 현대 생활을 풍부하게 경험했습니다. 풍부한 역사와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룬 대구는 회복력이 강하면서도 예민한 사람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김용빈은 32년의 여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성취와 성공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가족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압박감과 방황감이었을 것입니다. 1990년대 초에 태어난 김용빈은 한국이 전쟁 후 국가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로 빠르게 변모하던 시기에 자랐습니다. 그가 태어난 대구는 활기 넘치는 산업 도시이지만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받는 압박으로 인해 젊은이가 질식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현대 한국 사회의 특징인 학교와 직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했던 어린 시절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그는 한때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꿈을 꾸었을지도 모르지만 초기의 실패와 가족이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때들은 그의 가슴에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게다가 그 슬픔은 영혼의 외로움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 시대에 사는 김용빈 씨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피상적인 상호작용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특히 대구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진정한 조화를 찾지 못하면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곳의 번잡한 생활은 때때로 감정적 가치를 가리기도 합니다. 이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큰 실패와 같은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의미에 대해 여러 번 의문을 품게 만드는 잔류하는 감정입니다. 김용빈의 가장 큰 슬픔의 또 다른 측면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 사이의 내적 갈등일 것이다. 한국 문화에서는 가족, 특히 어머니로부터의 압력이 매우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 만큼 충분히 훌륭하지 못하고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다고 느꼈고 이는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짊어지고 다닌 정신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슬픔은 큰 울음으로 터지지 않았지만 그는 혼자 앉아 자신이 겪은 일을 되돌아보며 밤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용빈의 경력은 굴곡진 기나긴 여정이었으며 그가 겪은 끊임없는 노력과 쓰라린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1992년 대구에서 태어났으며 교육과 안정적인 고용이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마도 김용빈은 어린 시절부터 명예와 재정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직업을 추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세대의 많은 젊은 한국인들이 택해야 했던 길입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순탄치 않았고 그의 경력은 빛나는 성공과 눈물겨운 실패의 증거입니다. 김용빈의 첫 번째 성공은 아마도 대학 시절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대구나 서울의 명문 대학, 경북대나 연세대 등에 다녔다고 가정하면 2010년대 초반에 인기가 많았던 공학, 경영학, 정보기술 등의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구의 제조나 기술 대기업 등 대기업에 취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성공, 즉 괜찮은 급여를 받는 안정적인 직업,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는 자리가 그의 경력 초기에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승진하여 동료와 상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우수한 직원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빈의 여정에는 실패도 불가피하다. 아마도 20대 중반쯤 업무 압박감이 커지고 직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는 위기의 시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는 실수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 잘못된 결정 또는 단순히 회사가 경기 침체로 인해 직원을 감축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뢰를 잃었고 개인적인 자존심을 잃었다는 점에서 큰 정신적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아 헤매며 이력서를 여기저기에 보내도
아무런 답이 없던 시절이 그를 절망 상태로 몰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울리려고 했던 그 순간들은 그가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김용빈 씨는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2시간씩 새로운 기술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는 직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영어를 배우고 프로그래밍이나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온라인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밤새도록 깨어있고 지쳐 눈이 충혈된 적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각각의 과제와 개인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했습니다. 그는 기대했던 회사에서 거절당했을 때 혹은 자신이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동료들이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았을 때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그의 인내와 일어서려는 열망의 증거였습니다. 김용빈은 실패 이후 자신의 경력에서 새로운 빛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가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등 다른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는 대구의 작은 가게를 열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한국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분야인 그래픽 디자인과 같은 창의적 산업에 뛰어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유명한 사람들의 성공만큼 크지는 않지만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는 백만장자도 아니고 유명한 미디어 인물도 아니지만 자신의 손으로 안정적인 삶을 쌓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김용빈은 세상의 정상에 오르고 싶어하는 야심찬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취란 단지 명예나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부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리고 마침내 지역사회에 작은 흔적을 남기는 것까지 자신에게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가 목표로 하는 가장 큰 성취 중 하나는 재정적 독립입니다. 대구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김용빈 씨는 부모님이 그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많은 젊은 한국인이 꿈꾸는 집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저축하는 목표를 세웠을 수도 있다. 그는 32세가 되어서도 이를 이루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꿈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빈은 항상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대구에서 불우아동을 돕거나 환경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그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는 작은 일들입니다. 이러한 성취는 상이나 인정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와준 사람들의 미소로 측정됩니다. 언젠가는 지역사회에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작은 자선단체를 여는 것이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항상 지향하는 또 다른 목표는 개인의 발전입니다. 김용빈은 학구적인 사람으로 항상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본어나 중국어와 같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기타 연주나 그림 그리기와 같은 예술 형식을 습득하는 목표를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취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사생활에서는 32세의 김용빈이 사랑에 대한 많은 감정을 경험했을지 몰라도 그는 여전히 많은 한국인이 지닌 전형적인 사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그가 지금 2025년 3월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러 번 사랑에 빠졌을지도 모르고 그때마다 그는 교훈과 잊을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내성적인 사람에게 사랑은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김용빈의 사랑에 대한 슬픔은 만약 있다면 성취되지 못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는 대학 시절 한 여자와 깊이 사랑에 빠졌을 수도 있다. 그 관계는 수년간 지속되었고 앞산공원에서의 데이트부터 길거리에서 함께 매운 떡볶이를 먹던 추억까지
대구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때문에 누군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을 때 지리적 거리가 멀어졌거나 인생의 목표가 달라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슬픔은 원망이 아니라 사랑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모든 장벽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후회의 감정입니다. 만약 김용빈이 결혼했다면 그의 결혼 생활의 고민은 배우자를 위한 시간 부족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바쁜 직장 생활과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아내와 자주 함께 할 수 없거나 일상생활 속의 사소한 갈등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헌신적인 남편이 될 수 있으며 항상 실수를 바로잡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책임감이자 장기적인 헌신입니다. 2025년 3월 현재 김용빈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 그는 널리 알려진 대중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에 거주하는 32세의 평균적인 직장인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볼 때 그의 자산은 주로 근로소득과 개인저축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부동산인 대구 외곽의 작은 아파트와 현대나 기아와 같은 중형차를 소유할 수 있었는데 이는 중산층 한국인에게 어울리는 조건이었습니다. 김용빈 씨는 수십억 원대 재산이나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부유하지는 않지만 수년간의 노고로 돈을 벌어들인 것은 분명하다. 그는 디자이너 시계나 값비싼 옷과 같은 사치품에는 투자하지 않고 대신 주택과 교육 자녀가 있는 경우 과 같은 필수품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장 큰 자산은 그가 쌓아 올린 안정성일 것이다. 너무 부.